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픽은 영상 하단에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경기 제주 대전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주는 리그 10승 10무 16패로 9위에 위치해 있고 지난 경기에서 서울과 비기며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12팀인 수원FC가 수원에 일격을 당했기에 승점차가 8점으로 벌어졌고 남은 두 경기와 상관없이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상승세의 서울 상대로 외려 앞서는 경기 내용이었는데 김건웅과 김봉수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잘해졌고 링도 시즌 막판 위력적인 측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는 올 시즌 홈에서는 4승 6무 6패 18득점 20실점으로 원정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는 정조국 감독의 지시하에 수비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은 실점을 하며 경기를 마치고 있는 상태로 이번 경기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선수들이 많이 뛰어줘야 할 것입니다. 조나탄과 헤이스 해외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해 보이고 후반기 들어서는 공격의 폼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모습으로 대전을 상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비진에서 부상자가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공격진이 아직까지는 뚜렷한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슈팅도 과감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서울과의 경기에서도 정조국 감독 대행이 만족감을 표했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는 제법 괜찮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대전은 리그 11승 12무 10패로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전은 잔류를 일찍 확정짓고 나서 현재까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많은 전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로 인해 엄청난 공격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득점왕에 경쟁 중인 티아고는 출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득점왕을 위해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축 선수들도 함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우 강원을 상대로 봐주기 논란이 일어난 것을 의식한 듯 팀의 주축이 되는 주력 선수들을 대부분 경기에 내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민성 감독이 잔류가 확정된 이후의 경기는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 대전 하나시티즌의 현재 엔트리는 꽤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대전은 올 시즌 원정에서는 3승 8무 6패로 실점률도 높은 모습이고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이번 원정에서 보여주는 불안감이 상당히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5승 2무 3패로 제주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원정에서는 안정적인 스타일로 경기를 해나가는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민성 감독의 인터뷰대로 엔트리를 갈아엎어 버리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증상은 더욱더 심해하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지난 경기에서 공격에서의 과감함을 꽤 보완하고 온 모습이었고 조나탄과 헤이스가 출전할 수 있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제주가 근소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전북현대 광주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전북현대는 리그 14승 7무 12패로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북현대는 지난 라운드 인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4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승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 반드시 승점 획득에 성공해야 하는 전북입니다. 포항이 컵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다음 시즌 아챔 출전이 4위까지 가능해진 K리그이기에 4위도 충분히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단, 인천이 승점 1점 차로 추격 중인 상황으로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가 필요합니다. 비록 다음 주 홍콩 원정이 있긴 하지만 당장 이 경기가 더 중요해 보이고 송민규와 문선민, 한교원 등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으로 풀 전력을 갖추어 경기를 임할 것입니다. 다만 전북현대는 최근에는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수비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공격도 잘 먹히지가 않으니 언론에서도 색깔을 잃고 떠돌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전북현대의 스타일 자체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편인데 구스타보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자 전방의 파워도 하락하였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광주FC가 선수비 후역습 성향보다는 전북현대의 성향을 더 공략하기 쉬울 것이라는 게 크나큰 문제입니다. 광주FC는 리그 15승 9무 9패로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광주FC는 남은 두 경기에서 승점 2점만 따내도 최소 4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2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안정적인 잔류가 목표였는데 상위 스플릿 진출은 물론 이제 아챔 출전도 노릴 만큼 올 시즌 엄청난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아사니가 피로도로 인해 선발 출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엄지성도 올 때를 다녀왔고 허율과 이건희 등이 토마스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천과 대구와의 매치에서 1무 1패를 남기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물론 이 두 팀들은 1차적으로 수비를 탄탄히 잠그고 역습으로 한 방을 날리는 스타일이라 광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타입의 팀이기는 합니다. 물론 전북현대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 편이긴 하지만 마지막 매치에서는 전북현대가 상당히 실리적으로 플레이를 하여 광주FC를 공략하기는 하였습니다. 물론 광주FC도 최소 실점 1위로 수비가 생각보다는 제법 괜찮은 유형이기는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에서 광주는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클린시트를 목표로 경기를 운영하며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점유율을 내주며 수비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치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전북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점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더욱 전북이 높은 점유율을 챙겨가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기에 광주는 수비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8승 1무 1패로 전북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 전적과 별개로는 현재 광주가 전북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봐도 별달리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전북현대가 슬슬 수비도 불안한 상황이라 색을 잃고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광주가 생각보다는 실점 통제도 되는 편이라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가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FC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스플릿 라운드 들어와서 경기력이 다소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또 전북현대도 마찬가지로 주축 선수들이 대거 A매치 브레이크의 대표팀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 전북은 확실한 동기부여와 함께 홈경기에 나설 것이고 송민규와 문선민이 상대 측면을 휘저을 전북현대가 주도권을 잡으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지만 광주의 수비력을 감안해 본다면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전북이 쉽게 득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경기는 전북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지만 무승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가 있습니다. 우선 위에 보시는 하얀색 배경이 실제 프로토 승부식 133회차 발매된 보스턴과 뉴욕 닉스의 배당이고 아래 부분 검정색이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 나온 배당입니다. 한눈에 봐도 배당 차이가 눈에 띄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아래 제가 사용 중인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 쪽이 배당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실제 유벤투스 공식 홈페이지에 파트너 체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는 낮은 배당과 본인이 원하는 기준점이 아닌 공식 발매된 기준점에서 승패 또는 언더, 오버를 선택해야 하고 또한 가장 단점인 지정되어 있는 발매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발매 시간을 놓친다면 경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 하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유벤투스 공식 후원사에서는 높은 배당은 물론 경기 시작 1초 전까지 발매가 가능하며 매우 다양한 기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준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높은 배당으로 유리하게 구매가 가능한 큰 이점이 있고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높은 배당과 편리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클릭 후 문의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경기 서울 수원 삼성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리그 12승 11무 10패로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FC 서울은 정규 라운드 최종전에서 패하며 상위 스플릿으로 가지 못했지만 하위 스플릿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며 시즌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한 이번 시즌이지만 유종의 미를 위해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고 지동원과 존센 등이 45분 이상을 뛸 몸 상태로 팔로세비치와 윌리안 등 외인의 지원도 확실한 서울입니다. 잔류를 확정 지은 상황이라서 패배를 한다고 해도 이렇다 할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라이벌을 본인들의 손으로 입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기회를 그대로 흘려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김진규 대행도 지난 경기에서 경기력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 경기만큼은 압박을 넣으면서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공공연히 선언한 상태입니다. 아주 매섭게 몰아칠 것이 유력하고 풀전력은 물론 서울의 공격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부상자로는 이승모, 김진야, 최철원 선수들이 부상 중이고 이 선수들 외 특별한 부상자와 이탈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원 삼성은 리그 6승 7무 20패로 1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지난 라운드 수원FC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강원 역시 승리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두 차례의 감독 교체를 통해 반등을 노렸지만 명가로서 강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도 두 경기가 남아있고 강원과 한 점, 수원FC와 승점 3점 차이기에 아직은 포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도 엔트리 구성에 어려운 점 많다는 것이 문제이고 특히 카즈키가 징계로 나올 수 없게 된 것이 무척 아쉬울 텐데 프레셔를 받으면 버로우를 타는 단점은 있지만
카즈키가 없으면 중원에서 공을 굴려줄 선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리기에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원 삼성은 이제 모든 경기가 단두대 매치라고 봐야 하고 이 경기에서 패배하고 강원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강등이 확정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수원 삼성은 서울에게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은 수원 삼성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대결에서는 7승 1무 2패로 서울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이 수원 삼성을 상대로 봐주면서 경기를 하는 상황 같은 건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수원 삼성이 현재 엔트리 구성이 100%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중원에서 공을 굴려주면서 공격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카즈키의 징계 이탈도 상당히 타격이 커 보입니다.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FC 서울이지만 홈에서 팬들의 성원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한 리그에서 가장 라이벌 의식이 강한 팀을 강등시키기 위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수원 삼성은 바사니와 베릭 포포, 아코스티 등의 공격진을 가동하겠지만 카즈키의 결장 공백을 메우지 못할 것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는 서울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강원 수원FC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강원은 리그 4승 13무 15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FC는 지난 라운드에서 대전을 잡고 수원 삼성의 순위를 역전당하지 않았으며 한숨은 돌린 모습입니다. 12위가 강등되고 10위와 11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는 이번 시즌인데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 최소 11위를 유지해야 하며 강원의 목표는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승리하면 수원FC와 순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원은 올 시즌 경기를 치르면서 총 38실점을 기록했는데 수원FC와 비교해보면 절반에 가까운 실점으로 생각보다는 수비의 탄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매번 강원의 아쉬운 부분은 수비력은 보다 안정적이라 평가받지만 공격에서의 전개가 쉽지 않고 결정력과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정현과 이승원, 갈레고와 가브리엘 등 골을 넣을 선수들이 모두 나설 것으로 풀전력을 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드러났던 강원FC의 투지는 매우 놀랄만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스타일로 풀어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나 후반 집중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실점을 면하는 경우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끝까지 날카로운 집중을 유지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몸을 던져 실점을 잘 막으려 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일단 수원FC의 수비를 생각해 언제든 한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견고함을 이번에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원FC는 리그 8승 7무 18패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FC는 직전 홈경기에서 수적 열세를 활용하지 못하며 수원 삼성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직전 경기를 승리했다면 최소 11위를 확보하며 다이렉트 강등을 피할 수 있었는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었던 것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고 또한 현재 수원FC는 무려 7경기가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수원 삼성과 강원FC가 모두 승리한다면 수원FC도 다이렉트로 강등이 된다는 경우에 수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수원FC는 분명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진작에 70실점을 넘겼을 정도로 너무나도 허약한 수비력과 중원에서도 득점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꾸준히 맡아서 해오던 이승우가 부상이라는 문제 때문에 출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은 꽤나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수원FC의 장점이라면 공중볼인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 기면의 헤더를 이용한 득점 루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승우가 높은 라인까지 올라온 후 측면으로 통한 패스를 넣어주고 이승우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흐트리는 수원FC인데 만약 이승우가 나오지 못한다면 공격 루트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원FC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는 6승 3무 1패로 수원FC가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팀이 지니고 있는 수비력의 탄탄함이 크게 다릅니다. 물론 강원FC도 수비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난 대전과의 경기에서 보여주었던 선수들의 투혼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강원FC가 홈에서는 무려 4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 수원FC보다 탄탄한 수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수원FC가 우세하다고 보여지는데 확실히 수원FC보다는 강원이 보여주는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원FC는 이승우와 로페즈, 이광혁 등이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인데 그러나 신세계와 박철호 등이 나서는 수비진의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가브리엘과 갈레고, 김대원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몰아칠 강원이 이번 경기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원의 수비와 수원의 공격력을 고려해 본다면 저득점의 경기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투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분석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